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부산의 르네시대 경매 물건 보면서 부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부산이 왜 이렇게 노령화가 심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시의 정책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꽤 예전부터 이루어진 건데 왜 고령화가 제일 먼저 빨리 됐고 제일 심하냐?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왜 젊은 사람이 없냐? 젊은 사람이 일할 곳이 없어요. 부산은 사실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추구하는 것이 뭐 관광도시인지 금융의 허브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두를 끼고 있죠. 부산항이 다른 인천항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부동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뭐 삼성자동차가 옛날에는 하나의 희망처럼 되었죠. 삼성자동차만 잘 되었어도 부산이 이렇게는 안 되었을 건데 사실 지금은 하청 제조업체죠. 자동차가 삼성차 내에서 거의 개발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갖다 주는 거 조립해서 판매하는 수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매출액도 자꾸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일 삼성자동차라 말하기도, 지금 르노죠. 르노 자동차라 말하기도 힘들 정도죠. 근데 왜 이렇게 제조기업이 자꾸 빠져나가냐? 그 뭐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도 나왔죠. 철공소인가? 하여튼 금속회사 하나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당진으로 옮기기로 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일자리만 해도 뭐 300명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부산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그 아파트는 그 공장이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뒤에 들어왔어요. 뒤에 들어왔는데 그 옆에 아파트 허가를 내줘서 아파트 주민들이 살면서 고통을 호소해요. 이게 뭐 고통을 호소할 수는 있죠. 근데 애초에 있었던 공장을 쫓아낸다는 것 자체가 뭐 웃기죠.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지금 부산이 추구하는 그 관광도시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해운대, 광안리 그 정도 말고는 사시사철 관광을 오는 도시라고 보긴 힘들어요. 뚜렷한 랜드마크도 없어요. 관광으로만 계속 하기에는. 그리고 관광업으로 종사를 이렇게 많은 인구가 관광업에서 돈을 먹고 살려면 거의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실정이고, 여름에나 해운대 있고 뭐 그 외에 지금 부산의 랜드마크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해운대 말고. 여러가지 매력적인 부분은 많은데 그거를 거의 살리지는 못해요. 뭐 용두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꽤 알아줬죠. 요즘은 그냥 할아버지 놀이터예요. 거의 몰락을 했고, 뭐 그 외에는 저도 지금 영상을 짜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해운대마저도 요즘 많이 빠지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지금 오늘 날짜 기준에서 관광객들 오는 거 예전만 못하다는 게 너무 지배적이고, 겨울에 해운대 가는 사람 별로 없고, 뭐 사실 그쪽도 뭐 이국적인 솔직히 광안리 쪽으로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젊은 분들은 광안리는 그게 수영할 만한 수지는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부산은 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며 왜 젊은 사람이 없냐 하면 일자리가 없어요. 모든 괜찮은 일자리들이 아파트 때문에 쫓겨나는 것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부산 군수사가 2007년에 군수사 이전을 했습니다. 이것도 부산시에서 계속 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군수사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쓰는 모든 의복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육군의 모든 군인들이 쓸 수 있는 제품들을 했던 건데, 보시다시피 2007년에 옮기다 해가지고 결국은 대전으로 옮겨버렸어요. 근데 이게 부대가 하나 옮기면서 그 옆에서 그 납품하던 회사들이 다 옮겨버렸어요. 지금 잠깐 이거는 그때 나왔던 기사인데 사실 이보다 더 큽니다. 이때 공장이 옮긴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옮기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선 건 결국 아파트예요. 뭐든지 그냥 아파트 쓸만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뭐 그러면 우리가 이 제조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관광업이나 아니면 뭐 금융허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주 지지부진하죠. 그런 사이에 뭐 다 떠났습니다. 거의. 이게 부산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일할 데가 없어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돌려먹기인데, 뭐 자갈치 시장이고 해운대고 관광철에 좋은 얘기 안 듣죠. 그러면서 한국사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런 뭐 누가 바가지를 썼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요즘은 다 밝혀지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크게 잘 퍼집니다. 그래서 사실 관광객들도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뭐 관광업 종사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숙객들이나 그런 숫자들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요즘은 대안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제주도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은 지금 국내에서 사실 여행이라는 게 뭐 해외 나가는 것보다는 싸야 돼요. 국내 여행이.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자꾸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거죠. 뭐 이국적인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같은 값이면 해외여행이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여행지는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좀 편하면서 저렴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나라가 물가가 많이 오른 탓도 있어요. 이거는 뭐 단순히 어디 뭐 관광지 바가지뿐만이 아니라 물가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동남아 같은 쪽에 가면 뭐 반값이면 즐길 수 있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죠. 자, 일단 물건 르네시 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르네시 때가 거의 부산에서 밀레오레나 그런 두산타워 같은 쇼핑몰에 제일 먼저 들어왔었어요. 근데 르네시 때도 처음에 분양이 안 돼서 고생을 하다가 오픈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었어요. 그 대박이 난 것 때문에 그 뒤에 분양이 완판이 되고, 분양이 그때는 한 오픈할 초기에는 40%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자 손님들이 오는 걸 보고 분양이 다 됐어요. 그래서 완판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네오스포, 지오플레이스, 밀레오레가 들어왔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4개 다 망했습니다. 뭐 네오스포는 이번에 PD 수첩에 지금도 분양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네오스포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늘 경매 이 방송을 하면서도 상가는 함부로 분양이나 경매라고 아무리 싸다 해도 장사가 안 되는 상가는 받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도 앉아서 관리비를 내야 된다는 거. 이게 커요. 아파트 같은 것도 기본 관리비가 있긴 하지만 상가 관리비 같은 거는 무시 못할 금액에, 아무리 싸다고 해도 무시 못할 금액에 나중에 이게 되게 피곤한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해가는 상가
분양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경매에서도 아무리 싸다고 해도 지금 이 경매도 뭐 11차까지 유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싸네? 뭐 이거 분석을 좀 해볼까? 솔직히 이런 물건들은 앞에 부산의 아파트 경매도 제가 분석을 거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게 굳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나? 아파트, 아까 재개발 아파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돈이 많으시고 혹시라도 생각이 드시면 하셔도 되는데, 뭐 지금 바로 1, 2년 안에 무언가에 뭐 경매 차익을 노린다 그러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찌 될 줄 몰라요. 특히 이런 상가 같은 거는 그냥 밀레오의 르네시대, 네오스포, 지오플레이스 이것들이 다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뭐 이건 트렌드예요. 트렌드 문제예요. 솔직히 요즘은 이런 쪽에 가서 옷을 안 사는 게 원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르네시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대박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위치가 아주 나쁜 것 같은데 아주 좋았어요. 마산 창원에서 오시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밤에 이게 밤 시장을 했었거든요. 밤에 마산 창원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날도 덥고 그러면서 구경 와가지고 옷을 많이 샀었습니다. 매출도 괜찮았고 보통 100씩 찍는 평균 매출 100 이상 찍는 집이 꽤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인데 뭐 100에서 150 정도는 웬만하면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장이 많이 비었죠. 뭐 르네시대도 여기가 대박이 나면서 뭐 네오스포, 지오플레이스 그런 것이 같이 열어서 뭐 분산 효과는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출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네오스포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거의 한 석 달 정도만 제대로 뭐 하고 그냥 망했어요. 지오플레이스도 한 1, 2년 하다 망했고, 밀레오네는 꽤 오래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도 정리 수순이고. 그런데 르네시대 이 건물은 아직도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가봤는데 도매상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가 도는 것 같고. 뭐 근데 소매 손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는 예전에는 도매 위주로 한다고 오픈을 했던 상가였기 때문에 도매에 신경을 좀 썼었는데 아직도 지방 분들은 좀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간 시간이 한 6시예요. 지금 물건지가 있는 3층입니다. 여기가 아동복지원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여기가 남성존이었어요. 예전엔. 그런데 지금 아동복지원인데 몇 개 없죠. 문 열어놓은 곳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이게 아무리 싼들 관리비는 나오거든요. 근데 관리비를 건질 내가 자신 있나? 최소 내가 인건비 직접 장사한다 치고 그게 깊이 생각하세요. 자, 일단은 뭐 2022 타경입니다. 822. 자, 네 건이 있었죠. 그 중에 3건은 경매가 끝났어요. 한 건이 낙찰 받으신 분이 한 번 돈을 안 냈고 두 번째 받은 분도 지금 미납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미납하신 분은 앞에 3건을 다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가 4건이 붙어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어찌 될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상가가 아마 지금 이 호수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일단 미납을 하셨습니다. 뭐 금액이 뭐 얼만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으니까 제가 안 합니다. 뭐 값어치가 있네 없네 따질 필요는 없고, 이런 상가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데다가 임차인이 있으면서 아마 관리비 같은 거 미납도 신경 쓰셔야 돼요. 관리비, 전기세 뭐 그런 것들 미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 인수해야 될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준 거죠. 뭐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상가 지금 2층은 어느 정도 괜찮아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다기보다 매장이 차 있어요. 원래 2층은 여성 캐주얼이었고 1층이 좀 나이 있는 포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쪽 분들 옷이 있었는데 뭐 안 본 사이에 2층은 아직까지 손님이 좀 있는 편, 도매. 근데 캐주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3층의 모습인데 2층 화장실 지나가는데 보면 메모판이 있는데 그쪽에 가격을 다 많이 내놓으셨는데 그게 금액이 관리비만 내도 되는 매장들이 좀 있고요. 뭐 전세 200 걸고 장사해라. 혹은 전세금도 필요 없다. 관리비만 내다오. 그런 매장들이 있고, 뭐 조금 괜찮은 데인가 보죠. 500에 한 40까지 붙어 있는 건 있어요. 아마 2층일 겁니다. 지금 3층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소매가 언제쯤 뭐 주말에는 장사가 좀 되려나 생각을 하는데 매장 지금 돼 있는 거 보면 주말 장사를 기대를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각자 개인 매장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시 상가를 살려보자 하면서 뭘 하기는 대단히 또 어려워요. 한 분이라도 또 동의를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가들은 죽어가는 상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만 사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를 뭐 아무리 싸다 한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가가지고 몇 번 만나가지고 공짜로 받아올 매장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앉아서 그냥 관리비만 내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지금 셔터 닫히는 곳이라고 관리비 안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상가를 분양을 받았을 때 잘 되는 곳이면 되는데 한국 자체고 세계적으로도 이래요. 한국 자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집합 상가들이 진짜 트렌드가 꺼져가는 느낌이에요. 뭐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옷이라는 건 내가 직접 입어보고 맞나 안 맞나 뭐 여러 가지를 입어보면서 사서 입는 재미도 무시는 못하는데 이 정도의 많은 양의 매장을 이제는 장사가 되게 할 만한 고객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나마 좀 문연대 많네 싶죠. 여기 2층입니다. 그나마 2층만 손님이 좀 있는데 이 손님들을 보면 저렇게 가방들을 메고 다니시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도매상입니다. 마산 창원 쪽에서 오신 분들. 그나마 아직은 그렇게 보시고 그냥 이런저런 상황이 이렇다는 것만 보시고 이런 거 경매 또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은 뭐 장사해보시고 싶으시면 하면 되는데 굳이 뭐 경매로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매장에 지금 화장실만 가보셔도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진짜 날씨 더운데 다들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